김민승 코비 리서치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코빗 리서치 센터장 김민승이라고 합니다. 코빗에는 2021년도 입사를 했고요. 네. 아무래도 코빗의 테마에 맞게 믿을 수 있는 정보, 네. 그리고 이제 흘러가지 않고 오래갈 수 있는 정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굉장히 입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셨던데 뭐 먼저 말씀을 시작해 보시는 게 편하시겠죠?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좀 되게 중요하고 재미있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네. 이것이 이제 단편적으로 보면 그냥 뭐 재미있는 뉴스 나왔네, 뭐 호재 나왔네 정도겠지만 이제 좀 멀리 보면은 이제 트럼프 취임 바로 3일 후부터 행정명령 나오면서 이제 규제 개혁하겠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조금 더 전으로 가보면은 트럼프 이제 대선 랠리 때부터 내가 크립토 프레지던트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이제 좀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로 이어지는 이야기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요즘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규제 어제도 이번 주에도 두 개가 연달아서 터지는 바람에 저희가 어제 좀 아주 상세하지는 않았지만 좀 전달을 드렸었는데 네. 저희가 전달 드리면서도 얘기했거든요. 아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 거다. 네. 근데 아직 그 의미가 뭔지는 명확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전해드리겠다 했는데 네. 지금 센터장님 생각에는 올해 나왔던 거의 규제 완화 관련한 모든 조치가 다 한 줄로 사실은 꿰어지는 얘기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2025년도 이제 트럼프 취임 직후부터 네. 사실 트럼프 취임 이제 다음 날 바로 크립토 태스크포스 만들어가지고 SEC가 개혁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백악관에서도 계속 메시지 줬고 SEC, CFTC 다 이제 규제 개선을 하는 그런 구도에서 이제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 그 결과물들이 곧 이제 소비자들한테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약간 변혁기가 이제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설명해 주실 때 최근 5주 동안에 인터페이스, 콘텐츠, 네. 결제망 네, 이 세 가지 레이어가 예. 모두 한꺼번에 열렸다. 이런 이제 표현을 주셨어요. 예. 주셨는데 여기 뭔 얘기인지가 약간 좀 물음표가 뜰 것 같거든요. 네. 보시는 분들이. 사실 약간 관점을 바꿔보면 우리는 왜 블록체인에서 주식을 거래를 못하는가, 채권을 거래 못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야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항상 갖다 붙이는 사람이 갠슬러예요. 갠슬러가 모든 걸 틀어막고 이제 하면 안 돼. 하면 큰일 나. 하면 고소할 거야. 감옥 갈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갠슬러가 모든 걸 막고 있었지만은 이제 기조가 바뀌고 나서 트럼프가 들어오고 이제 다 풀어줄게라는 분위기가 다 준비된 상황에서도 왜 우리는 채권과 주식을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거래를 하지 못하는가? 근데 보면은 아무래도 변호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온갖 규제와 법들이 촘촘하게 다 막혀 있었거든요. 여기선 여기로 막히고 여기선 이걸로 막히고 여기선 이걸로 막히고 그래서 현재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가 제공하고 있는 주식 토큰 서비스도 사실은 non-US citizen, 그러니까 미국 국민이 아닌 사람들한테만 제한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새로운 SEC가 계속 이제 규제를 개혁하겠다. 미국의 금융시장을 온체인으로 옮기기 위해서 규제를 현대화하는 이니셔티브 이런 거를 이제 대놓고 얘기하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인터페이스라 함은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어디에 서비스에 접속을 해가지고 거래를 하는가. 네.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무엇을 거래를 하는가. 그리고 결제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도 돈이 돌아야 되잖아요. 그냥 이제 뭐 뒤로 도는 돈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아직까지는 이제 비공인 달러가 아니라 실제 돈이 공식적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것이 다 뚫렸다. 4월 13일 날 디파이 프론트엔드에 어떤 익셈션, 면제를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거는 이제 거기다가 뭐 브로커 딜러 룰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디파이에서 뭔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법적인 명확성이 생겼다. 그리고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그 토큰화 주식 면제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시범이고 물론 파일럿이지만 어찌됐든 이제 할 거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왔고요. 결제망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아까 방금 이제 저번 순서에서 김재희 편집장님 말씀 주셨는데 행정명령 나왔지 않습니까? 90일 동안 검토를 하라고. 또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나 보니까 뉴스 나왔더라고요. 연준에서 좀 제한적인 마스터 어카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다. 네. 이것도 뭐 양쪽 다 분위기 훈훈한데 잘 되겠죠. 네. 좀 그래서 좀 세 가지 다 최근 5주 동안 뭔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리서치장님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맞물리게 된 게 우연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제 어떤 설계 속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네. 근데 이게 그렇다면 왜 이 자본시장에서 지금 현 시점에
엄청나게 중요한 변곡성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사실 이제 뭐 케빈 허씨의 취임 아직 안 했죠. 근데 곧 취임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클레멘티 법안 상원은행위원회 통과. 제가 이거 자꾸 제목 말해가지고 상원은행위원회 통과 맞죠? 네. 이거와 이제 최근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SEC에서 나온 수많은 이제 규제 개혁들이 보면은 마치 설계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상원 일정이랑 케빈 허씨 취임은 그냥 그 원래 정해져 있던 거고요. 그 우연히 시간이 겹친 거고, 나머지 이제 SEC에서 나오는 것들은 지금을 노렸다기보다는 17개월 동안 되게 열심히 노력해온 결과들이 이제야 하나씩 이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아, 그럼 기획된 설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연히 더 맞아 떨어진 부분이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상원 일정, 그리고 상원에서 언제 은행위원회를 통과할지는 사실 그건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뭐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님 막 엄청나게 막 수정안 내시고 어떻게든 저지하시겠다고 그렇게 거의 뭐 수정안으로 필리버스터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 예, 그것도 겨우겨우 넘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파월 의장 임기는 정해져 있었던 거니까. 근데 과연 파월 의장 임기 종료에 맞춰서 이런 규제 개혁을 터뜨렸다, 그거는 조금 약간 과도한 추측 같고요. 네. 예, 뭐 최대한 빠르게 그 이제 트럼프의 크립토 프레지던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킨스 위원장이랑 그 관련 기관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정부가 그다지 뭐 디지털 자산을 그렇게 부흥하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국채 수요가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국채를 안 사주니까 그 부분에 네.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좀 이용하고 싶다라는 거는 알겠지만, 뭐 시스템 자체, 금융 시스템 자체를 좀 선진화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뭔가 비전이 있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한 게 없으니까. 말만 해놓고 네, 이제 말만 여태까지 한 해놓고 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작년 7월에 이 지니어스 액트 된 이후에는 네. 진행이 된 게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5주 동안 이게 지금 따다다닥 쏟아지고 있기는 해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어제 질문지를 받고 혼자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이 5주 동안에 지금 나왔던 서너 개의 소식이 한 몇 개월 전부터 한 2개월 단위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저는 코인 사라고 했을 겁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한테. 이것은 신호가 맞다라고 했을 건데, 지금 네. 어쩌다 보니까, 지금 센터장님도 어쩌다 보니까 이게 5주 동안에 뭉쳤다라는 거잖아요. 이 네. 소식들이. 사실 내막은 알 수 없죠. 네. 내막은 알 수 없는데, 혹시 화면 한번 같이 봐도 될까요? 네. 네. 뭐 다 늘 수는 없고 이제 굵직굵직한 것만 그려봤을 때, 일단은 뭐 2025년 1월달 트럼프 취임 3일 후에 행정명령 나왔고, 그 행정명령 기반으로 백악관에서 이제 166페이지짜리 보고서 나왔고, 그거 다음날 프로젝트 크립토 SEC에서 나왔고, 그 다음날 CFTC에서 뭐 크립토 스프린트라는 게 나왔습니다. 네. 사실 가장 이제 겐슬러 시대 그리고 바이든 시대 때 가장 무서웠던 건 SEC가 모든 거를 증권이라고 고발하겠다.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집행을 통한 규제를 그만하겠다라는 메시지는 여러 번 나왔지만, 결국은 그 규제의 근거가 됐던 게 뭐냐, 이게 증권인이 아니냐라는 이슈였잖아요. 그 증권인이 아니냐 이슈를 결국 SEC랑 CFTC랑 나눠 가지겠다라는 게 클래리티 법안의 맨 처음 그 입법 의도였고, 근데 그 셀릭이라는 사람이 보니까는 SEC에서 무슨 뭐 치프 카운슬인가 그거 하셨던 분인데, 네. 그분이 CFTC 의장으로 가시면서 MOU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뭐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이제 SEC 위원장의 여러 가지 노력들, 여러 가지 발표도, 여러 가지 선언들이 있었고, 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됐던 게 프로젝트 크립토라는 것의 발표. 미국의 금융시장을 온체인으로 옮기기 위한 규제 현대화를 위한 이니셔티브.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부차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슈퍼앱이라는 말도 여기서 하셨어요. 네. 이제 모든 자산들을 다 한 앱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슈퍼앱을 만들겠다. 9월 10일 날 OECD에서도 뭐 비슷한 말씀 하셨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게 이 DTC 토크나 노액션 레터 받은 거. DTC가 그 미국 뭐 청산 예탁기구, 예탁청산기구 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민간이라고 봐야 되는지 공공기관이라고 봐야 되는지는 좀 애매합니다만,
여기서도 이제 토큰 주식 니네가 거래하면은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할게라고 노액션 레터를 받았고요. 그것이 5월 4일 날 이제 7월 달에 파일럿 시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토큰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렇죠. 코인베이스도 에브리띵 엑스체인지나 슈퍼앱을 지향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 국민들한테 아직까지는 못 내밀고 있거든요. 네. 왜 못 내밀까? 결국 법으로 걸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근데 뭐 노액션 레터 받아가지고 DTCC가 한다면 그 파일럿 공표 공지를 보면은 온갖 기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NYSE랑 뭐 나스닥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이름 들어본 이제 뭐 주식 증권회사 뭐 금융사 50개사 정도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거였고 그다음에 디파이 프론트엔드 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이제 뭐 한국에도 같은 이름을 가진 업체가 있긴 합니다만 포필러스 거기도 리서치 업체죠. 네, 맞습니다. 그런 디파이의 4가지의 되게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또 이제 룰메이킹을 하겠다 이런 발표도 나왔고 토큰화 주식 면제 주겠다 보도 나왔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아직까지 이게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이것을 발표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이지 정확한 어떤 워딩까지는 아직까지 확인 안 된 상태지만은 뭐 이렇게까지 질러놨는데 안 할 것 같진 않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게 쭉 다 같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일단은 이제 뭐 되돌릴 수는 없다. 제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앞으로 코인 시장에 뭐가 제일 걱정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미국 대통령의 유고 상황이 가장 걱정된다라는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2024년도 비트코인 ETF, 2025년 트럼프 랠리부터 트럼프 당선까지 비트코인 가격의 주된 드라이버는 트럼프였거든요. 물론 하락의 주된 드라이버도 트럼프였죠. 관세 전쟁하고 이란 전쟁하고 이런 거 봤을 때.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대중에게는 지금 가상자산을 끌고 가는 건 누구냐? 트럼프다라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워낙 또 그분을 유고 상태로 만들려는 시도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벌써 2번이나 우리가 봤는데 그 이분이 혹시 뭐 건강 문제나 아니면은 뭐 정치 상황으로 유고가 되면 어떡할까? 에서 파생되는 얘기가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모든 동력을 상실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게 제가 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을 봤을 때 이제 되돌리긴 어려울 것 같다. 정말 백악관이 충분히 밀어줬고 관계기관이 규칙을 바꿨고 국회에서는 입법을 지금 하나는 됐고 또 하나는 거의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 이제 금융기관까지 다 들어와서 이렇게 새로 판을 짜는 거 보면 이제 트럼프가 없어도 계속 이 길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가져오신 주제 자체는 네. 미국 자본시장이 이제 온체인화 될 거다. 네. 이게 사실 작년에 이제 톰리라든지 네. 몇몇 디지털 자산 업계에 몸을 좀 깊숙이 담그게 된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고, 다만 저희가 조금 체감이 늦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 미국의 규제가 행정명령에서 비롯이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의회에서 비롯되는 게 있는데, 의회에서 되는 것들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좀 저희가 보기에는 지지부진하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뒷단에서 행정명령 또 규제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풀어주고, 굉장히 지금 아까 그 장표 띄워주셨는데 뭐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사실 이 뉴스 하나하나는 나오면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모아서 보게 되면 명확하게 흐름이 보인다. 네. 이 정도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는 네.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러면 이게 다 되면 뭐가 주가가 오르는데 무슨 코인을 사야 되는데 이런 거를 지금 뭐 댓글 아마 제가 말하지 않아도 올라올 것 같은데 네. 그런 의문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뭐 하이퍼리퀴드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설명을 그쵸. 드렸고요. 이런 어떤 RWA, 토큰화 주식 거래할 수 있게 되면 그런 걸 지금 거래를 많이 하는 곳이 어디냐, 거래량 많이 나오는 곳 하이퍼리퀴드, 그래서 올라간다 설명드렸고, 또 다른 어떤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을까요? 저희 쿠빗이 선비 거래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좀 답변하기 어려운. 아니 제가 네. 말씀 드려보자면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쿠빗 리서치 센터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네. 억울한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게 뭔가요? 뭐냐면 지금 또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네. 국내 증권사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매수 의견, 매도 의견 내고 목표가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하죠. 그게 되게 스탠다르잖아요. 그렇죠. 코인 시장에서는 특히 국내에서는
이제 뭐 어떤 코인을 얼마에 매수하시고 얼마에 매도하세요가 아직까지는 조금 무서워요, 사실은. 네네.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거래소가 아닌 리서치 업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코인을 얼마에 사라, 어떤 코인을 언제까지 뭐 보유 비중을 늘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사회 상규상 쉽지 않은 부분이 좀 그 있습니다. 얘기는 네. 저희도 부담스러우니까 네. 약간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뭐 코인 얘기가 좀 어렵다면 지금 상장되어 있는 주식 기업들 중에 이런 업태를 가진 곳들은 사실 조금 이런 환경 변화에 굉장히 유리하다. 네. 이런 정도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지금 여기에 맞춰서 진화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네. 제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현황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하이퍼리퀴드 말씀 주셨잖아요. 하이퍼리퀴드가 물론 이제 거래량이 터진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이퍼리퀴드가 조금 이제 어떤 시점에 다른 자산들보다 조금 앞서 나간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그걸 했어요. 그 성능이 빠른 퍼프덱스를 만들고 성능이 빠른 퍼프덱스에 거래량이 들어온 다음에 그 거래량에서 들어오는 거래 수익을 가지고 바이백을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게 회색 영역이었거든요. 겐슬러 시대에는 그거면 바로 SEC가 소송하고 조사 웰스 노티스 날리고 조사를 했을 사안인데 그 기조가 바뀌었을 때 약간 회색 영역에서 한 발짝 나간 거죠. 근데 그게 먹혔어요. 바이백을 하니까 토큰 가격이 오르고 토큰 가격이 오르니까 이거 뭔데? 하이퍼리퀴드는 퍼프덱스가 있대. 아 그래? 거기에서 거래해볼까? 거래량 늘고 또 거래 수익 생기고 또 바이백 또 하고 이게 이 플라이휠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돌고 나니까 하이퍼리퀴드가 좀 이제 급성장을 한 게 있거든요. 물론 모든 코인들이 이 플라이휠을 따라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규제 안으로 들어오고 규제와 붙고 제도권 금융이랑 접점이 많이 생기는 만큼 이제는 제품을 만들어서 증명할 때가 됐다. 그 요즘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네. 그 블록체인 얘기랑 참 맞아 떨어지는 얘기거든요. 핑계를 대자면 그렇게 듣고 보니까 네. 근데 겐슬러가 막았죠. 네. 겐슬러가 이제 그러니까 이 ICO 시대에는 이제 이더리움도 느렸고 기술 발전도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일상생활에 쓰기 어려웠다. 근데 이제 2020 한 2년도 3년도 그때는 뭐 빠른 네트워크도 많이 나왔고 스마트 컨트롤 기술도 많이 개선이 됐고 대중인식도 좋아져서 제품이 나올 때였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도 하면 다 증권성으로 고발을 해버리니까는 한 2, 3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죠. 그 이제 블록체인 산업 쪽에는. 하지만 이제 그 어떤 그 한계도 없어졌으니 이제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코인 프로젝트들도 이 코인이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쓸모가 있고 자기들이 내놓은 서비스는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것이 코인 가격에 반영되는 식으로 이제 좀 시장이 재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리서치 하시면서 보면 그래도 이 기업들에 대해서 요즘에는 조금 리서치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되시는 그런 좀 기업들이 있을까요? 좀 이렇게 딱 떠오르는 이런 이름들이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요. 다들 아시는 이제 코인베이스 서클이 거의 뭐 이제 업계 리더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자꾸 이제 겐슬러 이야기를 자꾸 가져오는 게 저는 아까 트럼프가 별로 진지하지 않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그렇게 뭐 진지하고 아주 전략적인 리더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분도 사실은 자기 대선에서 밀어준 사람들에 대한 소원소리는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트럼프를 열심히 밀어준 분들이 트럼프에게 요구한 게 뭘까? 그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RWA 토크나이제이션 이제 금융 온체인화인 것 같다. 그럼 여기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어딜까? 뭐 비상장사 중에 또 재밌는 회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알파카 시큐리티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습니다. 예, 거기가 이런 RWA 토크나이제이션의 백단을 거의 다 잡고 있더라고요. 오, 네. 네, 뭐 비상장사니까 좀 자유롭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레리 핑크 회장이 금융의 배관이 바뀐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금융의 플러밍이 바뀐다. 그러면은 진짜 뭐 옛날 70년대 그리고 애킨스 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레코드판 이 이제 스포티파이가 되는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렇게 뭔가 인프라가 전면적으로 개혁이 되고 나면 거기서 수혜를 받는 게 누굴까? 지금은 당연히 USDC를 가지고 있는 서클 그리고 그 규제 개혁에 거의 동참하다시피 한 코인베이스, 네. 슈퍼앱. 근데 이제
거기에 또 새로운 어떤 기술 혁신을 하는 업체들이 이제 새로이 등장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희 그 저번 리서치를 만들다 보니까 느낀 건데 확실히 이 판은 이미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대형 금융사가 유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규제가 애매한 상황이라서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신규 업체들은 뭐 5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고객을 새로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기존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 저 인프라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이런 혜택만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끝이니까. 특히나 기관 고객들, 기업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임밸류 믿고 가는 게 있으니 아무래도 이 판에서는 기존 대형 금융사들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그 대형 금융사들 중에서도 이제 이런 변화에서 앞서 나가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JP 몰건이라던가 네. 뭐 이런 기업들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 죄송해요. 아니요. 제가 잘 몰라서. 아니 제가 네. JP 모간에 좀 양가 감정이 있는 게 그렇죠. 네.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 다이먼 회장이 블록체인 욕을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맞습니다. 어디 가서 계속 욕하고 무슨 뭐 사기다, 스캠이다 그래놓고 이 JP 모간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혁신적인 실험을 많이 했어요. 네. 네. 뭐 크로스보더 뭐지 트랜스미션도 제일 먼저 했고 블록체인 2개나 가지고 있고, 그렇죠. 네, 투자도 많이 했고 그래서 여기는 소위 말하는 화전양면 전술인가. 그래서 JP 모건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무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시장에 접근해서 어떻게 고객들을 사로잡는가에 대한 좀 관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그래도 이제 국내 유일의 리서치 센터장님이 오셨으니까 약간 딥한 질문 2개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RWA 얘기를 또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사실 이제 오늘 주셨던 내용이 굉장히 아까 보여주셨던 장표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처음 저희도 아마 보셨을 텐데 시청자분들도 네. 그 아주 기본적인 얼개 자체는 아시겠지만 많이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구분을 하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RWA를 했을 때 돌아다닐 수 있는 자금에 크게 저는 2가지 종류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리테일 투자자들이 넣는 네. 돈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안 그래도 나스닥이라든지 뭐 CME 거래소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지금 토큰 주식 토큰화 이제 얘기하면서 24시간 거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큰 덩어리의 돈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기관 결제 자금, 뭐 파생 상품 결제 자금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저의 관심사는 뭐냐면 지금 얘기는 다 스테이블 코인이 이거를 대체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긴 해요. 네. 근데 요게 분리해서 접근이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저희가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JP 모건이라는 곳에서 예금 토큰이라는 거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놨고 네. 지금도 그걸 계속 디벨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요즘에 나와요. 그러니까 좀 짜잘짜잘한 돈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돌리겠지만 결국에 그런 디지털이 필요하지만 큰 덩어리의 결제나 기관 단위 어떤 결제는 예금 토큰을 자기만의 리그를 또 구축을 해가지고 거기서 돌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게 빨리 크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00% 동의하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아직까지 뭔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은 그림 중에 하나가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글로벌 은행들이 다 자기 토큰 만들겠다. 컨소시엄 만들어서 토큰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했죠. 예.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란 단어가 경계가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블랙락 비드는 스테이블 코인인가? 저희는 그걸 갖다 광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긴 해요. 네. 어차피 뭐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성격의 상품이지만 어찌됐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1불짜리 토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그렇고 말씀하신 JP모건 예금 토큰도 그렇고 그러면은 다른 미국 은행들과 다른 글로벌 은행들은 예금 토큰 형태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테더와 같은 자유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것인가. 조금 더 얘기가 나아가서 테더한테는 충분히 시간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미카랑 지니어스 컴플라이언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친구들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가게 될 것인가? 이들은 정말 그 제3세계 달러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각고의 노력 끝에 어떤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인가? USAT라고 규제 지키는 스테이블코인 만든다 그래놓고 또 별로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내용에서 결국은 그 구분을 조금 이렇게 멀리 해보자면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퍼블릭 네트워크상의 퍼블릭 토큰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자격 조건이나 거래 조건이 갖추어진 토큰이냐에서 예금 토큰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좀 모호한 경계선이 생길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가두리를 친다면 발행자랑 플랫폼 운영자 입장에서는 좋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유동성에 접근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도 결국은 전략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뭔가 정해지진 않았을 것 같고, 각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각 RWA 거래 플랫폼, 그리고 뒷단의 어떤 청산 인프라, 이런 거에서 다들 각각의 셈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될 것이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과연 이 새로운 판에서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을 해나가는 금융기관이 이길 것이냐의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 말씀해주신 그 어떤 예금 토큰 위주의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있습니다.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네. 만약에 그게 되면 네. 좀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러면 뭐 서클이 뭐 엄청 오르는 거야, 막 그냥 투더문 하는 거야, 이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네. 이제 나눠 먹게 되니까 유동성을. 나눠지니까 이중화 네.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리테일 소비자들 말씀하신 대로 리테일 소비자들은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좀 빠른 거래 혜택을 누리고 기관 간 청산에는 예금 토큰 간 결제. 그럼 예금 토큰 간 뭐 청산소 같은 거 생길 수도 그렇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서클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수의 1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들에서 스테이블 코인 마구 발행하면서 이제 또 뭐 스테이블 코인이 그것도 상품인데 신규 사용자 유입시키는 게 뭐가 있겠어요? 결국 이자, 혜택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혈 경쟁 시작하면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친구들이 출혈 경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기 시작하면은 서클이 잘할 수 있을까? 그럼 서클의 전략은 무엇일까?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이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RWA가 클 건 다 알아. 근데 변수가 그 안에서 너무 많고 그렇죠. 그 중에서도 변수를 안 타는 기업이 어디에 박혀 있나를 우리가 좀 찾아야 되는데 그걸 네. 찾기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네. 질문, 뭐 시간 좀 남았으니까 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드리면 네.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올해 연말에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어느 정도 올라갈 거냐, 그리고 특히 최근에 장기채 국채 수익률도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럼 뭐 베센트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재무부가 바이백하거나, 그건 이미 얘기했죠. 바이백 늘리겠다고 했는데 크게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부분 단기채일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늘어나면 장기 국채를 좀 덜 찍어도 되니까 그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건들은 좀 마련이 많이 됐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3,200억 달러 정도가 시가총액인데 올해 연말 기준으로 어느 정도 갈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측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 지금 이제 비들 같은 상품도 굉장히 뭐 인기가 좋다, 잘 팔리고 있다, 한때 1위였다. 지금 뭐 서클이 다시 뒤집었습니다만 네. 그런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기관 투자자 전용 상품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그것처럼 이제 국채 토큰과 스테이블 코인의 관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발행량에서 이제 서클이 더 찍고 테더가 더 찍고는 아주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걸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들이 예금 토큰을 발행하거나 그들도 그 국채 사가지고 깔고 앉을 거니까요. 네. 은행들이 국채 토큰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컨소시엄 만들어가지고 뭐 발행을 하게 되면 그때 어떤 발행량이 약간 좀 이제 유의미하게 차트에서 꺾여 올라가는 그림이 보일 텐데 궁금한 거는 왜 안 하고 있지인 거예요. 네. 뭐 어딘가 막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클레리티 기다리고 있나? 지니어스는 됐는데 이 사람들은 지니어스 컴플라이언트 하기는 전혀 어렵지 않을 텐데 근데 움직임이 없잖아요. 네. 예, 뭐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서 나오면 갑자기 우르르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저기 소시에테 제네랄 이런 데서는 유로 스테이블 코인이 몇 군데 나오는 거가 보입니다만 네. 은행에서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는 그림이 안 보여서 좀 그게 왜 안 나오지? 저도 사실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럼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을 베센트가 얘기한 것 자체가 원래가 스테이블 코인밖에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유일한 대안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예금 토큰을 찍더라도 그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채 국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엄밀히 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은행들을 주축으로 한 예금 토큰이 늘어나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 가격 상승에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덜 미칠 수 있는데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근데 또 그것의 반례가 네. 예,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그 기관 그러니까 ETF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 늘어가면 비트코인 뭐 가격 올라가는 뭐 징조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워낙 가상자산 시장이 가격 움직임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호재가 기대되면은 호재 기대감 때문에 또 오르니까 실제 호재가 되고 이런 일들도 있고요. 네. 전 사실 그 비트코인 가격 말씀하셔서 말씀인데 저는 비트코인 가격의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제일 큰 호재는 SBR인 것 같아요. 그 비트코인 이제 그 전략준비 자산. 네. 그 얘기 쏙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얘기 솔솔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 패트릭 위트 그분이 이제 뭐 조만간 발표 있을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어떻게 할진 모르겠는데 뭐 이거 음모론입니다. 네. 서치센터장이 할 말은 아니고 음모론인데 네. 이게 다 이제 중간 선거 타이밍에 맞춰서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한 설계 중간 선거 타이밍에 맞춰서 설계가 돼 있는 부분이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 예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은행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당국 뭐 규제 당국이랑 얘기해서 은행 스테이블 코인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예금 토큰이 얼마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제일 큰 변수일 것 같고 그 사실 스테이블 지금 단계에서는 USDT나 USDC로 늘릴 수 있는 거는 N만큼 많이 늘어났다. 거의 포화가 아닐까 뭐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만 네. 포화가 아닐까 싶긴 한데 근데 또 지금 이제 아까 저기 초반에 말씀드린 우리 이제 RWA 토크나이제이션 시장 있지 않습니까? 7월달에 가동한다고 하는데 네.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처를 아예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SEC 위원장이 그랬잖아요. 금융시장을 온체인화한다. 그럼 온체인으로 금융시장이 옮겨갔을 때,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컨텐츠도 옮겨가고 프론트엔드도 옮겨가고 청산도 옮겨갔을 때 그 블록체인상에서 쓰이는 돈은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물론 네. 예금 토큰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스테이블 코인과 예금 토큰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본시장, 금융시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아까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확정이 안 된 부분에서 지금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KYC 할 거냐 말 거냐인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또 여권 다 받고 신분증 낸 사람들한테 화이트리스트 해가지고 거래를 시킬 거냐? RWA 거래를 할 때. 네. 그게 국채가 됐든 뭐 주식이 됐든 아니면 금이 됐든 금은 좀 다르죠. 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KYC 할 거냐 말 거냐가 아직까지 워딩이 정확히 안 나왔는데 그걸 안 하고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답을 찾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뭐 사실 하이퍼리퀴드 퍼프덱스도 안 하고 하고 있죠. 네 선물이긴 하지만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 이제 미국이 정식으로 만들어주는 RWA 토크나이제이션 블록체인 시장에서 물론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뭐 저기 2월 18일 날 그 이스덴버에서 두 이제 에킨스 위원장이나 크립토맘 퍼스 의원이 하신 말씀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뭐 그런 거 내장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최근에 그 캔턴 같은 경우에는 L1인데 그런 거 다 그 블록체인상에 내장을 하지 않습니까? 컴플라이언스를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 장이 열리고 이 장이 또 비트코인 ETF처럼 대박이 난다면 거기서 스테이블 코인 수요는 확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거기에 승자는 제가 보기에는 테더보단 서클 USDC겠죠. 네. 네. 근데 가능성이 워낙 많아서 제가 뭐 이렇다라고 딱 찝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오늘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집에 가서 생각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을 때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미래는 좀 밝고 그럼요. 네, 예금 토큰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시장 자체는 밝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스테이블 코인 네. 발행량은 왜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자산 시장은 지금까지 그 소위 말하는 4년 주기론도 있었고 뭐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은 그냥 계속 늘었어요. 그건 줄질 않아요. 그리고 백악관과 SEC와 미국의 돈 제일 많은 금융기관들이 다 뛰어들어서 이 새로운 시장을 만드시겠다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쓰이는 돈이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이 될 텐데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미국은 국채 수요와 달러 도미넌스 둘 다 잡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민관의 니즈가 온라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SEC나 CFTC 같은 관계기관의 실무를 얼마나 빨리 풀어내느냐 그리고
국회에서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 같은 분들이 좀 얼마나 양보를 해주시느냐의 문제지 결국은 가게 될 길이고 거기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꼭 쓰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코빗 김민승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뭐 너무 얘기가 길었어서 한마디로 좀 정리해드리면 미국 시장, 자본시장, 온체인 인프라 반드시 도입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징조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투자자 분들에 대한 어떤 얘기도 저희 많이 했는데 저는 이게 본질적인 것 같아요. 잠을 자실 수 없게 될 겁니다. 24시간 거래를 하게 되니까 지금 잠을 많이 자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오늘 김민승 센터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립토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